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속에서 때로는 깊은 기쁨과 따뜻한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피로감과 깊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마음의 에너지가 조용히 고갈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혹시 당신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소중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특정한 말 습관이 주변 사람들에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말들 때문에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마음 깊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받았던 아픈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과 말이 가진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대화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더욱 매력적이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가꿔줄 세 가지 말 습관에 대해 깊이 있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통찰을 선사하고 동시에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삶의 지혜를 탐구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매력적인 사람들은 결코 사용하지 않는 말 습관은 바로 내가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입니다. 이 말은 어떤 불편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어려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전에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연중에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고 이어질 내용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마치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라는 예고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는 차라리 말을 아끼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필요한 말만 하는 깊이 있는 지혜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충동적으로 말을 함부로 내뱉게 되면 결국 그때 괜히 그렇게 말했나 하는 씁쓸한 후회만 남길 뿐입니다. 이러한 후회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불편함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한 동료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번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침묵하고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내가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그 기회가는 좀 아니더라. 시간 낭비일 뿐이야. 내가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것 같아. 남 일에 신경 끄고 내 일이나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처음에는 그가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니면 그가 원래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저는 그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결국 비난이나 냉정한 지적의 전주곡이었고 저의 마음은 점점 굳게 닫혔습니다. 나중에는 그를 만나면 또 무슨 말을 하려나 하는 불편한 긴장감과 불쾌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말은 저의 에너지를 앗아갔고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깊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위해 말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말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입니다. 혹은 간접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며 자신은 선량하고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려는 은밀한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습관은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과 함께 깊은 불신감을 안겨주고 결국 소중한 관계를 서서히 좀먹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 하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 이 인용문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만 책임 없는 비난이나 관계를 해치는 말까지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의미하며 책임지지 않는 비난의 말은 결코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곧 우리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 그 관계 속에서 오가는 말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라는 말은 마치 방패 뒤에서 던지는 날카로운 돌멩이와 같습니다. 던지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했다고 생각하지만 맞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투명성을 해치고 서로 간의 진정한 소통을 방해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과연 진심을 말하는 걸까? 나를 위하는 척하며 나를 비난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으로 변하고 결국 관계의 벽을 높게 쌓아 올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어떤 말을 하려다가 내가 진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잠시 멈추고 말을 아끼십시오. 그 말은 어쩌면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품격과 관계에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괜히 그때 그렇게 말했나 하는 씁쓸한 후회만 남길 뿐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혀끝에 있지만 그 결과는 마음속에 남는다. 이 말은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 무게와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신중하게 선택된 침묵은 천마디의 공허한 말보다 더 큰 위로와 깊은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품격을 만들고 당신의 품격은 당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를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매력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진심과 배려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말 습관은 내가 그거 해봐서 아는데 안 될 거립니다. 물론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혹은 특정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나 어려움을 후배나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배려이자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대방의 뜨거운 열정과 가능성을 순식간에 꺾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숭고한 의지를 시작도 하기 전에 꺾어버리는 매우 부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인생은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당신이 겪은 경험은 당신의 것이고 내가 마주할 현실과 상황은 다릅니다. 당신이 보던 세상과 내가 마주할 세상은 겉보기에는 같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고 섣불리 단정 짓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노력과 열정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아들이 새로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비슷한 거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 사람들이 쉽게 내 말에 속을 리 없어. 내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내 열정만으로는 부족해. 결국 실패하고 말 거야.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아빠가 해봐서 아는데 그냥 포기해. 제 마음은 아들을 깊이 걱정하는 것이었고 아들이 겪을지도 모를 좌절을 미리 막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점점 좌절감과 서운함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의 경험은 정말 소중하고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아빠랑 똑같은 상황에 놓인 건 아니잖아요. 아빠의 말이 저를 멈추게 하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빠의 사랑인 건 알지만 때로는 그 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지혜로운 조언이 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뒤늦게서야 깊이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날개를 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숨겨진 우월감이나 상대방이 실패할까봐 미리 막아주려는 과도한 보호 본능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과거를 통해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려는 내면의 경향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도전과 열정을 무시당하고 미리 실패를 예언당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율성과 성장 가능성을 훼손하는 무례한 언어 습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경험 일반화의 오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의 경험은 귀중하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제 경험으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제 경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기꺼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와 같이 조언의 형태로 혹은 격려와 존중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말해주세요와 같이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응원하는 말을 건네십시오.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타인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입니다. 세 번째 말습관은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다. 너만 알고 있어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상대방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깊은 비밀을 공유하며 친밀감을 표현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그 이야기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이 이야기를 여기저기 수십 번, 아니 100번쯤 이야기하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남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사람과는 오래 어울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욕을 하거나 내 비밀을 함부로 이야기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에 깊은 불안감을 만듭니다. 남의 비밀을 쉽게 공유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의 비밀도 아무렇지 않게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중요하고 내밀한 비밀 얘기가 있다면 그것은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진정한 비밀은 세 사람 이상이 알면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저는 한때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제게 다른 친구의 개인적인 비밀을 툭 터놓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늘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순간 이 친구는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쉽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친구와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조심하게 되었고 깊은 신뢰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려운 가장 소중한 관계의 자산입니다. 신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말의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 습관의 이면에는 관심을 끌거나 자신이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과시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친밀도를 높이려는 잘못된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비밀을 잘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신과 가십을 초래하며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가십의 순환이라고 부르며 이는 사회적 집단 내에서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약점이나 내밀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일시적인 유대감을 느끼지만 결국 그 관계는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취약해질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 습관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정말 그 말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십시오. 그 비밀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말할 권리가 당신에게 없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비밀이라면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맹자는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 비밀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당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인지, 만약 꼭 공유해야 할 비밀이라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강조하며 정중하게 부탁하는 형태로 바꾸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 둘만의 소중한 비밀로 간직해 주시겠어요? 저는 당신을 믿고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와 같이요. 진정한 비밀 유지는 관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공자는 말 한마디가 천금보다 무겁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지닌 무게를 이해하고 그 무게만큼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진정한 매력은 입을 다물 때, 그리고 신뢰를 지킬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미 진정한 품격이자 지혜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세상을 얻을 수도, 말로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화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가꿔줄 3가지 말 습관에 대해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말 습관을 피하고 더욱 지혜로운 소통 방식을 익힌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을 가진 것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죠.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만들고 당신의 품격은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월의 깊이만큼 내면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여러분의 삶을 저희 채널이 항상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고 당신만의 속도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